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학생취업처장 이주영 교수입니다. 우리 학교 산단장이 자기가 발표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초로 발표 자료를 넘겨가지고 저희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그냥 저희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정보를 그냥 공유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고요. 여기 각 학교에서 좀 필요한 좋은 게 있으면 지사 선택해가지고 좀 받아들였으면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잠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산업교 수가 지금 많이 있다.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다 공단장 출신들이나 20년 30년 이상 퇴직한 분으로 좀 있다. 그거 하나고요. 그리고 교수들 뽑을 때도 최소한 산업체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수들만 지금 뽑아가지고 지금 직무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산업체가 많다. 국가산업단지, 미포산업단지, 그리고 온산산업단지, 국가단지가 2개 있고 일반 단지가 24개 있다. 그래서 제 학교가 취업이나 산업계에서 조금 단학교에 비해서 조금 높지만 그게 교수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큰 강점이 있다. 그리고요.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저희들 이제 취업률 올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장점에 비해서 제가 지금 취업처장 온 지 한 2년째 되는데 이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지리적 이점이 있는데도 왜 취업률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안 될까? 저는 이 정도면은 제 취업률 100%가 아니라 200%가 돼야 된다 생각. 200%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은 미스매칭이다. 학생하고 산업체의 눈높이가 극명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 무슨 말이냐? 요 기사를 보시면 여기 좀 없는데 기사를 보시면은 저희들 대기업 취업률하고 중견기업 취업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20% 그러니까 2배 이상 높다. 그리고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인 데가 거의 한 3.2%지만은 실제로는 기졸업자들, 2년 전에 졸업자들을 재취업하기 때문에 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봉 300만 원 이상, 급여가 300만 원 이상, 연봉이 4천만 원 이상인 데가 지금 26% 2%. 요것도 2배인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하면은 한 40% 됩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가지만 얘가 연봉 6천이다. 그러면은 옆에 친한 친구는 6천 아니면 안 간다는 거죠. 3, 4천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대적으로 요런 저희 학교에 어떤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취업률이 아무리 저희들 2020년 기준으로 짜고 해서 78.7%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한 취업률이 한 70에서 한 7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의 좀 특색을 좀 받았죠. 다 평균적으로 다 올라갔더라고요. 저희들 조금 한 4% 이상 올랐는데 78.7%. 그리고 유지 취업률은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요거는 연봉하고 관계돼 있어요. 연봉 4천만 원 이상짜리가 많다. 그래서 유지 취업률이 높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지리적 이점이 있는 거 하나 있고요. 저희들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 예상해 보면 한 77.1% 정도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취업률이 나오는데요. 저희 총장이 한 80% 이상 취업률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라 그러는데 사회 계열 그리고 자연 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이 우리가 조금 낮게 나옵니다. 요게 저희들 학생 수가 지금 졸업생 학생수가 1,600명이 되는데 거기서 종합대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취업률이 이쪽에서 평균을 깎아먹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80%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좀 힘든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오른쪽 표는 저희들 이제 78.7%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올 2월 졸업생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 한 평균에 보면 한 절반 정도 2월달 기준으로 취업률이 50% 돼 있고 그러니까 2월달 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을 어쩌거나 한번 지어서 해보니까 한 28%, 한 25% 정도 취업률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제대로 올리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 하나가 뭐냐? 기졸업자에 대해서 어쩌거나 그 학생들을 취업이 못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취업률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취업률을 올릴 거냐? 이제 그게 이제 퀘스천이죠. 요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전략을 세우기 위한 백데이터죠. 백데이터가 뭐냐면은 저희들 링크 2.0 사업할 때 저희들 링크 참여하는 해학반하고 같은 과에서
간떡가에서 링크 참여형 휴학반과 참여하지 않는 휴학반 사이에 평균을 내가지고 취업률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논문으로도 제출했어요. 5년 동안 평균을 다 잡아가지고 논문을 처음으로 링크 사업단 논문을 제출했는데 한 10% 차이 나더라. 10% 차이 나더라. 요게 링크 2.0 사업 같은 경우는 한 학생인당 교육비에서 600만 원 줬습니다. 학생 참여하는 학생인당 600만 원을 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률을 올리는 사업인데 저희들 600만 원 들여가지고 해봤는가 한 10% 정도 오르더라. 그 돈만큼은 취업률이 올라가는데 그 어느 이상 돈을 많이 투입한다 가지고 더 올라가는 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돈 투입한 만큼은 올라간다. 그게 이제 그 논문의 핵심이었죠. 자, 그러면 저희 학교 취업 전략이 크게 이제 4가지인데 요 내용은 크게 볼 건 없고요. 그 링크 2.0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그 취업률을 올려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링크 3.0이 사회 맞춤형이죠. 아까 맞춤형으로 개 역량별, 학과 역량별 따라서 교과를 달리하자. 그래서 저희들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돈을 많이 투입시켜가지고 좋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기업 보내자. 솔직히 말해서 요 대기업 보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학생들은 교육을 시키나 안 시키나 어차피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왜 얘들을 돈을 비싼 돈을 새겼냐? 요거는 입학 홍보 차원입니다. 어쩌거나 좋은 대기업에 보내서 입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 그 교육을 하는데 내가 학생 입장에서 나는 연봉이 4천만짜리를 가야 되는데 연봉 6천만짜리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미스매칭 인상이죠. 그럼 이 학생들은 어쩌거나 눈높이를 연봉 6천에서 4천으로 낮춰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작업을 누가 할 거냐? 이제 산학률 교수가 되고 결론적으로 산학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학 일자리센터에 있는 그 상담사가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 다 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있어요. 아예 취업이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지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위 10% 애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어떻게 분류를 해가지고 2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 비전, 직업의 가치관 그거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걸로 설득을 하는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전략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요 전략은 그겁니다. 그 아예 내가 왜 이 과에 들어왔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직업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의지가 없는 학생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시키는 어떤 그런 전초 작업입니다. 시탈 검사를 해서 시탈 검사가 여기 보면은 해석이 힘들어요. 요거를 그 업체 보고 점수로 매겨달라 그랬습니다. 그 박사 보고 우리 학생들 1,500명 신입생들 다 검사를 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가지고 CD 등급은 따로 추리될라 했어요. 이 학생은 진로가 불확실하다. 진로가 불확실하다는 경우는 뭐냐면은 자퇴를 하거나 3월달에 자퇴한 학생, 안 그러면 내가 왜 조금 학과에 대한 비전 없이 내가 원해서 학과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성적 따라 어쩔 수 없이 부모에 따라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오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을 추리는 거를 시탈 검사에서 저희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수차 정량화 해가지고 학과 교수한테 공유를 했고 상담사고도 공유를 해가지고 집중 관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시탈 검사를 점수화하는 거는 연성대학교에서 한번 학생체에서 요거를 한번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아이디를 또 바꿔와가지고 작년에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시탈 검사 결과에 시탈 검사를 그 전하고 후 해보면은 시탈 검사를 받은 학생의 판단률이, 그러니까 자퇴할 확률이 확실히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신뢰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아마 지금 입학에 학생의 역량이 다하기 때문에 입학에서나 학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취업 캠프인데 취업 캠프를 저희들 모듈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조금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다. 학과별로 그리고 개인 역량별로 조금 맞춤형을 해서 취업 캠프를 갈 때 교수가 이 모듈에서 3개, 4개를 선택해서 하는 걸로 해봤고요.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해봤고, 올해는 조금 그 학생들이
말 그대로 요즘은 반에서 1등부터 꽁지까지 들어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역량별로 다르게 여기서 모듈 같은 모듈 하더라도 역량별로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지금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조금 학생들 간의 차별성 좀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 모듈을 19개를 제가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가지고 업체에 줬는데 업체에서 그거 가지고 단합계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별론데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과별로 교수가 선택해가지고 조금 맞춤형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 아주 만들어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요거 시그니처 클래스인데요. 요게 이제 링크 2.0 사업의 아이디어를 받은 겁니다. 대기업반입니다. 대기업반, 특별반, 우울반, 서울대반. 그래서 여기 공학 계열은 저희들 SK에너지반하고 S올반을 만들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운영을 해봤고요. 그리고 간호학부, 식품인학과, 호텔 조립반은 요 간호학부는 원래 잘 하고 있지만 저희들 저기 뭐냐 좀 더 빅5 바이로 좀 병원에 서울 수도권 병원으로 좀 가라는 의미에서 저희들 만들었고요. 저희들 여기 저희 학교가 조금 지역적으로 제조업 중심 분야라 해가지고 이번에 SK 저기 지오센터리 같은 경우는 107명 정도 총 합격했는데 그 중에 저희 학교 학생이 한 47명 정도가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 45% 정도를 저희들 이번에 합격을 시켰어요. 자, 요거는 이제 진로시판은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전에 맨 하위 진로가 불문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 상남 교과목, 정기 고과목이 있는데 그 안에 15주에 저희들 4주를 2주는 대학제센터에 상담사가 교육을 하고요. 2주는 외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설정, 인생관, 그리고 기업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멘토제인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멘토가 뭐냐? 저희들 알아보니까 교수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고 누구냐? 그과 졸업생의 좋은 데 간 선배. 같은 자기 동일 학과의 선배의 취업한 학생, 선배. 그분의 말이 신뢰도가 제일 높다. 교수도 아니고 상담사가 아니더라. 그래서 저희들 요거를 가지고 저희들 4년제 대학은 많이 하고 있죠. 본부 차원에서 멘토링을 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원래 과별로 멘토링을 하다가 저희들 이번에 한번 올해는 시범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산업체별 직무별로 저희들 정규 멘토를 뭐 타이틀을 교수 총장 명의로 아예 타이틀을 줄 생각입니다. 멘토를 타이틀을 줘서 연봉 아이들만 어느 정도 멘토를 줘서 매년 학생들한테 한 멘토당 10명의 정도 멘티를 받아가지고 멘토링을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성과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유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박람회고요. 자,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저희들 이제 기졸업 후에서 취업률을 올려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50%가 취업률이고 거기서 80% 올리면 30%를 취업시켜야 되는데 교육부 예산으로는 기졸업자에 대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아까 이천대학에서 말했는데 너무 좋은 게 대학 차입이 너무 좋은 게 노동부 돈은 기졸업자에 대해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억 받으면 1억 5천은 멘토링 인건비지만 1억 5천은 기졸업자에 대해서 비교과를 지금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그 1억 5천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미취업단 학생들 한 반 절반에 대해서 그 돈을 알차게 쓰면은 어느 정도 취업률 올리는데 기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학일자리 플러스 사업이 어느 정도 저희들 취업률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상담인데 저희들 상담을 강하게 하는 거고. 자, 그 문제는 뭐냐면은 기졸업자 학생들은 딱 분류가 두 가지예요. 내버려둬도 자기가 알아서 취업하는 애들, 취업 재수하는 애들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누구냐? 취업에 관심 뜻이 없는 애들. 전화를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학생들. 그럼 그 학생들은 교수가 전화를 해도 아예 응답이 안 하는 게 저희들 큰 장애 요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학 때부터 교수, 상담사, 산업교육 교수, 취업 PM들이 라포를 행성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졸업 후에도 상담사가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아야 된다. 교수가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지만 2년, 3년 동안 라포가 형성된 교수 전화를 받고 그리고 제3자 대학제센터에 있는 상담사 전화를 받는데 확률이 높다. 그래서 고전에 미취업자들 대해서 고전에 라포 형성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상담의 효율을 올려야 된다. 그 지도교수가 지도교수가 상담하는 거하고 상담사가 대학제센터의 상담사가 하는 상담하고 그걸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포맷을 저희들이 이번에 상담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담사하고 저기 학생하고 같이 좀 공동으로 그 상담 결과를 공유해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시스템을 조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뭐 다 아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대학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수가 또 말하지만 여기서 지역 청년은 노동부 용어고요.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기졸업자입니다. 기졸업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킨다. 요거는 이제 대학 일자리 사업에 지자체가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한번 작년에 해봤는데. 요 배터리들 이상입니다. 배터리인데.